안녕하세요. 2022년 서대문구 참여예산제로 또 뵙게 됐습니다. 저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상철이라고 합니다. 준비된 강의는 전체 5개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것은 첫 번째 강의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제도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은 우리 다 알고 있어. 뭐 그런 얘기를 또 해? 라고 하시겠지만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나 의미를 재차 강조해도 사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참여예산제는 법에 의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때때로 이 제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이런 제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여예산제는 법에 의해서 하는 법정 제도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도대체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참여예산제도를 법에 의해서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재차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현재 참여예산제와 관련된 규정은 지방재정법이라고 하는 곳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 제39조 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가로를 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참여예산제는 법에 의해서 그 명칭과 기능이 정해져 있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행령에는 그 주민이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사업 공모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참여예산제가 임의적인 제도가 아니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제도구나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원으로 활동하시거나 혹은 참여예산제가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실 때에는 반드시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그리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즉 참여예산의 사업을 공모하시는 분들이나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도대체 참여예산제가 뭐야? 혹은 내가 참여예산위원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시면요. 조례를 살펴보십시오. 법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하고자 하는 이 제도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제도화가 되어 있는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참여예산제가 전 세계적으로 시작이 됐던 것은 이제 1989년도에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이게 기원으로서는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참여예산제는요. 1989년도에 시작됐던 제도하고는 굉장히 격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1989년도에 시작됐던 참여예산제는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라고 하는 핵심을 제외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참여예산 제도는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와, 이게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하는 제도와 뭐가 다르고 뭐가 문제고 뭐가 한계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7천여 개 참여예산제의 사례 중에서 똑같은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로 와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3년도에 광주광역시 북구라고 하는 곳에서 참여예산제를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처음 시행할 때에는 이 제도의 원형에 가까운 그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 모델을 참조해서 만들었으나 그 이후에 2011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참여예산제가 도입이 되고 그리고 올해가 2022년이니까 벌써 10년이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참여예산제는요. 다 지역마다 다양성을 가지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냐면 참여예산제가 시행이 되고 있고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참여예산제를 다 하고 있어. 그런데 10년 정도 하고 나니까 지역마다 지역의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환경의 특수성에 따라서 다 바뀌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대문구의 참여예산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우리 동네 제도가 갖고 있는 특징, 장점이 뭐지? 이런 부분을 아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서대문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이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2011년도에 법이 개정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무화가 됐는데 서대문구는 그 전에 2010년부터 참여예산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자치구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 과정에 주민을 직접 참여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체장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행정 차원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앞서서 했다라고 하는 건 그래도 이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개방적이고 또 주민들한테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서대문구의 경우에는 참여예산제를 굉장히 빠르게 시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법에 의해서 의무화가 되자마자 바로 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조례는 2012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대문구에서 2011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서울시보다 앞서서 이 참여예산제를 제도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는 크게 두 가지의 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시키는 과정. 요게 이제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구 재정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앞에 것은 좀 익숙하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제안해서 그것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 이렇게 이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하나는 구 전체 사업, 하나는 동사업,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큰 틀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시켜서 그게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의 트랙이 있고 구 전체에 해당되는 사업의 트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쪽, 다른 한쪽으로는 구 전체의 재정에 대해서 예산안, 결산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하는 온예산 과정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혹은 집행 과정에 있는 참여예산제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을 공모하는 방식과 관련돼서는요, 주민들이 이제 사업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제안하는 대상은 서대문구 구민이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필요하면 그 홈페이지에 있는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 사업 제안을 하게 되고 이것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참여예산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들이 공모로 이렇게 뽑히는 추첨을 통해서 뽑히는 걸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죠. 구 전체 재정을 검토하는 방식은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온예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예산 과정이라고 해서 온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체라고 하는 순 우리말이죠. 그래서 온예산, 전체 예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온예산 과정은 크게 두 가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첫 번째는 내년도에 집행을 하게 될 예산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예산안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확정된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이 된 것들을 예산이라고 하고요. 그 예산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바꾸고 싶으면 뭐 추가 경정 예산이니 뭐니 해서 다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예산안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산의 편성 권한이 있는 단체장, 즉 구청장이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 거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예산안을 확정하는 게 아까 지방의회라고 했죠.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참조해서 그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의원 입장에선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 편성안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은 증액이 필요하고 감액이 필요하고 이 사업의 성과를 잘 모르겠고 이 사업은 확대됐으면 좋겠고 뭐 이런 의견이 있으면 심의를 할 때 그걸 참조할 수 있겠죠. 아, 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서를 봤더니 이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참고 자료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시이고요. 결산안에 대한 의견 제시도 그 서대문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부터니까 올해로 2년 차죠. 예, 이것도 전국 최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결산안에 대한 거는 결산안을 보는 사람은 의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업부서 공무원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결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갖고 뭘 하냐.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그걸 참조합니다. 아, 우리가 했던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은 이런 의견을 줬구나.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참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예산 과정에서의 두 가지 대상,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한 의견은 그것을 보는 대상이 다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미치고 싶은 영향의 대상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지방의회의 의원들을 독자로 하고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부서의 공무원을 독자로 하고 있는 의견서인 거죠. 이게 이제 온예산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한 축으로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의 집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선정이 됐고 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제 집행을 하는데 정말 제안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사업을 직접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집행 과정을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경우에는 두 가지 부분에서 특히 그 개선을 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주민들이 낸 사업을 사업부서가 좀 더 용이하게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무조건 받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수용하기 쉽게끔 잘 소화되게끔 만들어서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금 참여예산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서 주민들이 낸 사업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사업부서에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가공해주는 역할들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라도 사업을 내면 어떻게 해서든 그 사업이 채택이 돼서 집행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제도가 10년 정도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참여예산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 참여예산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단을 운영하는 것도 올해 시행을 할 서대문구 참여예산제의 또 흥미로운 제도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홍보단에 또 지원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 홈페이지가 개선이 되고요. 또 참여예산 SNS 등이 운영이 됩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서대문구 참여예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된 서대문구 참여예산제는요, 대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2011년도에는 국무총리상을 받기도 했고요. 2017년부터 21년까지는 서울시 참여예산 평가에서 가등급, 그러니까 최우수, 최고 등급에 선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2018년, 2021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참여예산 제도 평가와 관련돼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상을 받은 건 바로 여러분들이죠. 예. 그러니까 참여예산 제도는요, 아무리 제도가 삐까번쩍해도 사실은 그것을 참여하고 그것을 작동시키는 사람의 역할이 빠지면은 사실은 빛 좋은 개설구거든요. 그만큼 서대문구의 참여예산제가 대외적으로 많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과 같이 이 참여예산제를 소중히 여기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2022년 서대문구 참여예산제도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고요. 또 많은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